지사님께서는 그 거수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저 성함을 불러드릴 텐데 좀 많은 분들이 양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원로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로 믿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사 성격상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국민의회는 생략한다는 점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지사님 오실 때까지 자유롭게 계시다가 언론과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 대표님이 앞으로 계세요. 기자님은 저기 옆에 그럼 이거 보세요 같이 여기 앉으세요. 지금 이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주세요. 어디다 드릴까요? 어디다 들고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운데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밖에는 어떻게 가운데로 들어서 가운데로 들어서 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30분 이쪽으로 여기 밖에 여기로 가서 아니 이쪽 다 내려가고
형님 이쪽으로. 형님 이쪽으로 오시죠.
잠시 후 김태훈 부지사님과 함께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오는데. 여기서 찍으시면 안 돼요? 아니야, 거기. 어서 오세요. 자리가? 김태훈 부지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논산시 홍보협력실장 김효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태형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성격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 오늘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과 함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센 충남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웅 충청남 도지사님을 소개합니다. 강한 논산 발전과 진정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논산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백성현 논산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는 김태웅 도지사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두 추석 연휴를 잘 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지사 취임한 지 2년이 좀 넘어서 3년째를 접어들었는데 올해 세 번째로 각 시군을 방문하면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는데 논산이 14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진이 끝나면 이제 전체 한 바퀴를 도는데요. 오늘 논산에 와서 그 논산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경청을 하고 또 제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도저히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뭐 민원이라든가 뭐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도전히 좀 반영을 하고 또 도의장에서 논산시에 그런 그 어깨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어깨를 좀 덜어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오늘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논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합니다. 지 얘기보다는 오늘 뭐 시간도 그냥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진실되게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양해를 구한 듯이 거부를 해주시면 제가 지명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굿모닝 논산 김용훈 기자님. 굿모닝 논산 김용훈 기자입니다. 우선 도지사 취임 이후에 논산시를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신 도지사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세습에 반열에 있는 사회 김장생 선생의 초상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저 노속에 있는 여교문화기능원 도지사께서 가보셨을 테고 도남정원도 가보셨을 텐데 어김없이 그 육아의 발전에 위해서는 그 소개하는 영상들 중에 사계 김양생 선생의 초상화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계 선생의 초상화는 없습니다. 사계 김양생 선생께서는 생전에 내 수영 하늘도 놓치지 않고 그릴 수 있다는 모르나 그 수영 하늘까지도 그리지 못한다면 내 온전한 모습을 그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 신동태 김립 선생님도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룡시의 사계 김양생 선생님께서 말년에 연구하셨던 연동계의 그 영광에 가보면 아주 상당한 크기의 사계 김양생 선생의 초상화 걸려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대 선생의 5대 손인 김영자 택자 선생의 초상화인데 지금도 버젓이 걸려있는데 이것을 보고 통분하는 분들이 4대 김장생 선생의 직계 종손인 논산시의 사무관으로 정년 퇴임을 한 김성원 전 연산위원장이 연산위원 고정위에서 그 사계 선생의 외육을 지키고 있는데 통분을 겪지 못하는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굿모닝 논산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충남도에도 양성도 지사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육아의 가르침은 정, 바르고 고른 직입니다. 김태형 지사님께서는 이것이 그 팩트가 무엇이냐 이것을 규명하셔서 명명백백하게 그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한국 요즘 나온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참 대한민국의 스승이 반영해 오던 사계 김장생 선생 그 혼력이라도 있다면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정부는 눈을 감지 못하실 것으로 판단돼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걸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면은 후수들이 그리고 또 정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 국외에서 여기까지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분종하고도 좀 협의도 좀 하고요. 또 분명한 것은 우리 김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기 김장성 김장훈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윤준 선생님이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런 유럽사회의 그런 공부들이 있었던 기업사회의 또 중심이 인상이 오늘도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희들 좀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그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청일보 유정희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일보 유정희 기자입니다. 먼저 시사님 논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향후에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 진미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시장님께서 당시 이종석 전 국방장관이실 때 이종석 국방장관의 확답은 존재로 2030년까지 논산의 국방기술연구센터 연구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연구센터의 경우 논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수산업 도시 조성이 성패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반면에 정부기관의 신설이라는 것은 이전 내용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일 것이라는 것이 논산 시민들이 걱정하는 큰 우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지금 전 이종석 국방을 바뀌고 현 김영선 국방장관 체제하에서도 지금 연구센터 신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 체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연구센터 최종 설립 때까지 지사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요, 차질 없이 장관이 바뀌든,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든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의 국방기술연구센터가 단기 내용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또 이제 김영현 장관을 만나려고 해요. 만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시절에 우리가 육사이전 문제 지역 분야로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안동에다가 육사이전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서 그 추진을 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우회라든가 육사 공무회라든가 그 다음에 군 관련된 모든 많은 인사들이 지금 육사 이전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지만 육사 이전도 언젠가는 저는 충남으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육사 이전을 강하게 제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이 국방기획 기술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무기체계의 변화 속에서의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먼저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저희한테 주고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논산은 여기 지금 백성명 논산 시장이 솔직히 얘기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군 중에서도 앞서서 가는 시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논산의 기본 큰 방향을 잘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논산은 저는 한 세 가지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 국방산업 클러스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논산 평야를 중심으로 논산을 가지고 있는 이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 그 세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김용 의원도 얘기했지만 논산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그런 이 정신문화를 이끌었던 그런 교학파의 출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방향을 잡고 하나가 그다음에 국방 클러스터인데요. 국방 클러스터 중에서도 가장 국방기술연구센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첫 이제 국방산단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100만 톤 가까이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서준석 기자님 양보해 주시면 OTN 임원선 OTN 뉴스의 임원선 기자님. 네,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배백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이동은 배백제 장면거거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백제 관련해서요. 우리 도지사님이 이제 3년차 되셨는데 이 3년차 혹시 논산시에 뭘 하나 배백 때문에 한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실현에 대한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이를 위해 한 가지라도 없었을 때 하는 한 가지라도 꼭 축제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약속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여하고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백제 고도였고 또 백제 고도의 바로 옆에가 논산이잖아요. 그리고 또뭐 계륵장군에 또 이 홍사벌전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뭐 논산뿐만이 아니라 이 공주 부여가 이 백제의 그 수도였기 때문에 그 주변은 백제의 그런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유적이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대백제전은 이제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백제 문화재가 있어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백제전을 했잖아요. 대백제전을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백제전을 그래도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저는 사실은 이 부족하고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고요.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삼천국령 제사 지내고 뭐 재만 뭐 잔뜩 있고 그걸 또 시민단체들이 그거를 각자 찢어서 뭐 모아서 시민단체들 계속 해왔고 그래서 지킬 건 좀 지키고 대백제전의 이 컨셉을 실질적인 그런 우리 문화를 재현하고 문화를 부드럽고 이러한 형태의 그런 백제문화재가 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원산이 그 백제 문화라든가 아니면 백제 유적을 갖고 그런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대백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좀 크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도 논산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리고 고정된 이런 부분들이 청년에 있어서 녹아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서진석 기자님, 우리 이야기 부장이니까 우리 이영민, 충청도의 이영민 기자님. 충청도는 이영민입니다. 해마다 이 반복되는 수해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성현 논산시장님이나 조용훈 시의 의장님이나 시나 시회가 항구적인 수해 복구, 수해 방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한번 복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좀 항구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드시면 네, 그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를 이루지 않는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구를 이제 피해가 있으면은 그 피해 복구를 1년 만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1년 만에 끝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예방을 하려면은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런 이제 하천 관리를 하고 하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이 예방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해 복구하는 이런 부분에서 국가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피해가 크면은 피해 복구만 해도 예를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뭐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재해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50년 만에 100년 만에 오는 그러한 폭우들 같은 경우가 매년 상시적으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구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복구를 하려면 지금 10조가 훨씬 넘는 거, 몇십 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 복구 계획을 지금 일정대로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도시가 되고 난 다음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으로 4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좀 더 받고 확보를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금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그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예산이 보통 선택되고 집중돼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도 나름대로 좀 최선을 좀 다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도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지금 이 연례적으로 지금 폭우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폭우 피해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는 집이 전파가 되면 한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줘요. 재난지역으로 선파를 하더라도 3,6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제가 죽어도 시골에 그 집 같은 경우 현실 그 시가는 3,600만 원짜리도 많이 있겠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하지만은 그 집이 전파가 다 됐을 때에 새로 집을 지으려면 1억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현실화를 시키고, 또 농업 관련해서도 재보험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한 50% 이 정도, 만약 50% 정도를 시설비가 시설 복구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거의 좀 현실화시켜서 그 피해에 그런 준하는 그런 복구라든가 아니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입을 해가지고 해서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저희 그 입장에서 재정 상황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실질적인 그런 보상이나 아니면 복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다음 또 그런 집중 투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도 피해가 좀 적게 하는 것이, 또 준비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고민이고 또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명훈 기자님하고 우리 김홍규 기자님 양보해 주시면 우리 최춘식 기자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스투데이 최춘식 기자입니다. 기자님, 지난 10월 수해 때 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시설 피해나 기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지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계나 시설 피해는 언제쯤 보상이 가능한지 보고 싶습니다. 예, 시설 피해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 피해도 지금 조사 이런 부분들이 끝나서 거의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 시설 피해 같은 부분을 제외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 지급을 해라 해서 3번, 4번 지시하고 또 하기.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해 액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피해 보상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보상이 이루어질 때도 이 빠른 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피해 그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이 구조와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꿨다 이렇게 보고요. 시설 비용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만 봅니다. 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예, 양보 감사드리고요. 시상식 이명호 기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농림부서 누가 와 있나? 농림부장, 지금 시설, 지금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설하고 말씀하신 건 옛날에 하우스 내에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절차 때문에 9월 중에는 최대한 9월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시상식 이명호 기자님. 예, 논산시 인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논산시 인구가 지난해 223명 어린이 출산해서 236명 23명이 증가하는 대략 10%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는데요. 실제로 논산 인구는 1959년도 논산 훈련소 이전한 이후에 그 당시 천안 인구가 27만인데 논산 인구가 22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약 10만 명 이상이 그때로부터 줄었는데 다행스럽게 올 상반기부터 출생아 수가 늘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산업체 이 들어와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아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각 시군마다 충남도의 각 시군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시군별로 인센티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각 다른데 그에서 특별히 이 인구 정책에 성공한 그런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센티브를 줬다 해가지고 이게 바뀔까요? 저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산업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농업에 동투를 보기 때문에 이 고령화 이런 부분이 좀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인구 늘어나겠지만 청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청양은 인구 15만 이렇게 되면 지금 3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22만 했는데 지금 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여기는 그런 좀 늦은 거예요. 이런 인구 감소되는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몇 명 늘었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게 일희일비하고 저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는 농촌 지역에 인구를 크게 늘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늘려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립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늘어나고 요즘 이 기농기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농기촌 그 부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농기촌을 하는 것보다는 나 60 넘은 분들을 기농기촌으로 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구를 조금 줄이려면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 인구들이 얼마만큼 유입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고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첫째는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백석현 시장이 부르셔서 민선 7기 4년보다도 2년 같이 지났는데 기영주 씨 같은 경우도 배로 지금 더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기영주치 첫째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농사진 그런 부분인데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이 감소하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을 어떻게 해서 농촌 노장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조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애들 나면 뭐 돈 5천만 원 주고 얼마 주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를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젊은 분도 계시지만 기자분들이 또 나이 드신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돈 2천 3천 준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삽니까? 특히 젊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 환경이 돼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농촌도 인구 유입적인 측면에서도 기능기준해가지고 나 60대 넘어가지고 많이 들어봤자 뭐겠어요. 장지역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어느 정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그런 측면을 좀 보고 큰 틀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인구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다 고민이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산의 면 따위의 그런 농촌 지역에 인구를 늘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 솔직히. 왜 안 되겠지만. 왜 안 되느냐?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10가구, 15가구가 농사를 짓던 그런 농토를 요즘 한 사람이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짓더라도 한 가구도 먹고 살까 말까 한데 지금 농촌의 인구를 어떻게 늘려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위 노지, 그러니까 수도자익이 됐든 아니면 노지 농사를 짓는 부분.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을 지면은 이제 조금 인구를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농업농촌의 인구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은 농업농촌의 인구를 줄이면서 그 안에 구성이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자연불학이 과거에 5개라면 지금 2개나 1개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언덕 밑에 아니면은 양기반은 산자락 밑에 30가구, 40가구 아주 예쁜 집들로 해서 집단화 시켜주고 하는 이런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농촌에 그냥 이것저것 주고 저것 주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이거 농업농촌을 죽이는 일이에요. 농업농촌을 죽이는 일입니다. 양곡관리법. 그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금 수자에다 쌀 매일 나눠두는데 그걸 이겨쌀 다 국가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은 다 쌀농사만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작물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변호사가 제일 쉬운데요? 안 지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도 지금 90 먹어도 지금 농토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내놓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오히려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 지금 양곡관리법에서 이겨쌀 같은 경우 하면은 1년에 쌀을 매입해오는 그런 예산 외에도 관리를 하는 관리 비용이 1년에 1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 돈으로 오히려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농업농촌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둘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적어도 한 30가구, 40가구 살면은 한 5가구 정도는 애구름수를 들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농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 저는 지금 중앙정부의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농촌을 오히려 더 죽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충청도의 김용준 기자님 짧게 해주시죠. 예. 충청도의 김용준 기자입니다. 우선 김태현 부지사님, 노준산 씨 분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노준산 씨가 민산 헬리가 들어서 인구 수목곡을 방문상 도시를 시식사업으로 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냐 계획이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뭐 저희 시국에 시군이 있는데 시국의 시군이 나름대로 다들 잘 하시지. 경우는 이 백선현 시장이 저보다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나이 몇 살 더 위이신데 보면은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방법들도 찾고 그래서 저는 농산의 미래는 저는 좀 봤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적어도 이게 2, 3년 2, 3년 이렇게 가면은 큰 효과가 없고요. 적어도 이렇게 가서 10년 가까이 뭐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 논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여건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봤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산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고자 하는 또 큰 방향이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업의 한 예를 들어서도 지금 논산의 딸기가 아주 유명하고 그런데 그 딸기를 사실은 이 우리나라 과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참 이제 수출하기가 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빨리 물르잖아요. 빨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나와서 수출길도 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법들이 또 찾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농농진의 변화 이런 부분도 같이 또 생각을 일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논산은 앞으로 농업이 지금은 산업인지 아니면 복지인지 농업농촌을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이제 산업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봐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문제도 지금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이제 인구가 이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 낳는 그런 이 출생아 같은 경우도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논산 정도만 되더라도 이 도시사로서 큰 걱정을 좀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부여가 됐든 청양이 됐든 이런 서천이 됐든 이 상암북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또 하나는 기업 유치를 하기도 참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국방 클러스터화를 하는데도 좀 용이하다. 제가 대전시장한테도 늘 그래요. 늘 얘기하는데 너네들은 R&D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 뭐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대대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은 초점을 맞춰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가서 대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웃이 논산을 직접 바로 시켜야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다 보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논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클러스터화해서 이제 국방 산업이 또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재평가를 중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가 밝다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농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농업의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다가 지금 탑정호수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우리 백선현 시장이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와 아까 얘기한 유기문화 그런 그 부분들하고 더 추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 예산에 좀 힘들게 총 한 5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헤리티지 그런 이 K 헤리티지 사업도 내 첫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정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거기다 이제 교육시설, 숙박시설 같은 것도 넣고 하면은 지금보다 유기문화진흥재단 이 부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의 관광객이나 그런 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 또 개선을 하면 좀 잘 되리라 이렇게 봐요. 네. 예,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태형 부시장님과 함께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저기 사회자가 뭐 시간이 없다고 해서 자꾸 자르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우리 기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실 논사는 처갓집 동네라 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여기 오면은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도 언론인 이전에 또 논사의 발전을 염원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질문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공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